안녕하세요.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RN서치 김미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및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싸고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을 기념해서 판문점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다만 북한이 참가를 안 해서 반쪽 행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다음 주 5월 12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전을 맞습니다. 집권 3년 차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의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바탕으로 한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역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 정책에 대한 성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네,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도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경제 운영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동안 경제 운영을 얼마나 잘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국민의 과반 이상은 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43.9%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아마 이것도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 2년 경제 운영 평가도 본인의 어떤 정치 성향, 지지과 같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지금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못했다는 응답이 38.5%로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운영에 대해서 낙제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점에 그렇군요. 대해서는 청와대도 경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심리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하반기에는 결과적으로 국정 지지율을 끌어낼 수밖에 없고, 끌어내리다 보면은 당연히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년 총선도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대통령이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취임 이전이기 때문에 헌임문은 끝났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들은 여전히 좀 기대 심리가 지금 살아있는 시점이거든요. 2년 차라는 거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못했다는 응답이 40%대로 나왔지만 이렇게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어떤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이렇게 지속되기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이제 연령대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계층에 따라서도 반응이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 층은 바로 3, 40대 그리고 호남 그리고 직업별로는 회사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층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아주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계층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2년 동안 경제 운영 평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30대, 40대는 긍정평가가 50% 넘었고요. 호남에서는 60%가 넘었어요. 아주 높게 나오고 회사원에서도 50%가 넘게 대통령의 경제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역시 50대, 60대, 그다음에 남성, 그다음에 강원 제주라든지 PK, TK, 그다음에 이제 직업층에서는 학생 노동자, 무직의 무직계층의 아주 부정적인 평가가 좀 높았는데요. 네.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도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은퇴층에서도, 그래서 은퇴층이라고 하다면서는 연금을 받으시다든가 별다른 이제 수입원이 없는 분들이죠. 이런 분 중에서도 71.8%가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못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하는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운영 2년 동안의 평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층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 60대라든가 뭐 남성, PK, TK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은 아마도 경제가 이게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한 저반에는 바로 이런 경제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철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상당히 지금 경제 여건이 어려운 걸로 지금 국민 이제 응답자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청와대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그 정책 분야가 좀 있습니다. 정책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는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 뭐 부동산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개별 그 정책 과제별로 그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어쨌든 2년 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분야에서 아주 많은 정책들이 지금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역시 좀 자랑이 없다는 응답이 자랑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31.2%입니다. 네, 결국 그렇습니다. 국민 10명 중 3명은 잘한 게 없다 하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조사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19.8%. 그 다음은 이제 부동산 정책 15.1. 그 다음에 주 52시간 근로제 9.9. 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휘발유 한시적 인하 7.2%.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또 핵심적인 정책이 이제 바로 그 최저임금 인상하고 이제 근로시간 이제 단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역시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이렇게 높진 않게 나온 상황이네요. 보면.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이제 논리적으로 본다면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직접 이렇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거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뭐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아니면 해고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잘못했다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층을 보면 20대에서 25.6%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20대가 뭐 어떻게 보면 뭐 한시적 일자리를 많이 갖는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20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뭐 이런 응답이 나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어떤 20대는 문재인 정부의 그 잘한 경제 정책 중에서 물론 이제 잘한 거 없다가 좀 가장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잘한 정책이 25.6%로 좀 나왔네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눈에 띄는 것은 그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그 잘한 정책을 부동산 정책으로 꼽았어요. 그리고 그 학생층에서는 잘한 게 없다보다는 오히려 그 최저임금 인상이 잘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더 높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많은 이제 한시적 일자리를 갖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수혜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이 최저임금 인상이 상당히 이제 반길 만한 일이지만 자영업층에서 본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보는 사람은 16.1%인 반면에 잘한 게 없다는 응답이 40.3%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중 10명 중 뭐 4명 정도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자체에 대해서 잘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조사됐다는 거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상당히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다지 지금 체감되지 않는다. 그런 거를 또 정부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역시 그 이상과 현실이 대립이 돼서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학생들은 역시 그 이상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이제 먹히지 않으니까 자영업자들의 그런 평가가 조금 박하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와 반대로 이제 오히려 그 가장 잘못한 그 일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에서 가장 잘못한 일은
뭔가에 대한 그 여론조사도 좀 이루어졌죠. 그래서 가장 또 잘못한 정책이 뭐냐? 이게 또 최저임금 인상이 25.7%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동산 정책, 네. 그 다음으로는 주 52시간 근로제, 네. 그리고 탈원전이 8.6%, 뭐 물가 관리가 실패했다, 9.3%, 네.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잘한 정책 중에도 탑 2에 속하기도 하지만 가장 못한 정책으로도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보면 20대에서 보면 31.3%.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제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자영업층에서도 31.9%가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잘못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32.3% 가장 잘못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서의 그 수혜를 받는 층도 있지만 반대로 일자리가 줄음으로써 수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실업자에 내몰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현실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최저임금 인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좀 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을 앞으로 또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한 여론조사가 좀 있었죠. 네. 어떻게 나왔나요? 어쨌든 이제 향후 이제 아직도 3년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운영을 잘할 것 같으냐는 질문이 돼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긍정 평가가 잘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그러니까 잘할 것 같다기보다는 잘해야 된다는 그게 더 네, 강하겠죠. 그런 희망사항이 많이 있어요. 되는 것 46%, 부정평가가 48.4%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야 된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할 것 같다는 우려감이 약간 더 높게 나왔어요. 약간 높게 나타났다는 거는 본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바닥 민심이 경제 분야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렵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긍정적인 그 긍정 심리가 좀 강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좋다고 해야지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로 경제 운영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경제 상황의 이제 미래에 대한 걸 물어보면 대부분 다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은 나쁘지만 뭐 곧 좋아질 것 같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믿는 그런 긍정 심리가 그런 기대 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평가가 이게 높게 나타났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경제 체감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거를 지금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1분기에 3.2% 성장을 했고 중국도 그 경제가 이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그 사람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사실 일자리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1분기에 그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좀 송구하다는 이렇게 표현을 좀 했고요.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역시 그 경제가 어려운 건 이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3년 차로 접어들면서 그 경제 정책이라든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또 합리적으로 새로운 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드네요. 지금까지 RN서치 김미연 소장님과 함께 지난주 여론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